네, 이틀간의 조정을 딛고 이제는 반등에 나섰습니다. 근데 그 반등폭이 굉장하네요. 정말로 변동성이 엄청나다. 저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오늘 또 힌트를 많이 주지 않았을까요? 시장의 단서들 이분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FL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모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오늘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많이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가운데 저희가 오늘 주목할 것은 첫 번째 단서입니다. 지금 그 날아다니는 싸움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뉴스화로 접했고 그러다 보니까 통신망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통신 장비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나 다를까 있었던 상황에서 한 번 더 불을 짚어준 격이 된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엔비디아의 루멘텀 이슈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지금 2026년은 이쪽 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어떤 판단 주세요?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통신 장비 관련주들 해보신 분들이 사실은 많이 배웠습니다. 맞아요. 네, 뭐 RFHIC, 그쵸. 옛날에 KMW 예. 이런 친구들 4G에서 5G로 넘어갈 때 기대감 정말 많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는 반쪽짜리였습니다. 왜냐면 이제 망 자체가 단독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LTE망이랑 5G망을 같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5G 요금제를 내고 있는데 전화 통화를 하시다 보면 뭐 LTE 갔다가 5G 갔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완전한 5G는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도 5G 단독망 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국내 모멘텀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통신 장비주가 제일 잘 갈 때가 언제냐면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매출 실적 쫙 오르니까 또 잘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인 모멘텀인데 둘 다 살아있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되는 게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겁니다. 위성 관련해서 스페이스X 우리는 상장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여러 가지 모멘텀을 더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추가로 하는 거는 이제 메일 쏘겠다라는 얘기까지를 하고 있고요. 메일 쏘겠다라는 건 뭐예요? 진짜 적외도 위성으로 도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좀 더 촘촘해지면 통신망이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그러면 받는 애가 잘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들도 정말 많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모멘텀이 사실은 조금 더 길게 갈 만한 게 또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그럼 세 개 다 좋죠? 근데 여기에 이번에 드론까지 또 들어온 겁니다. 네. 전쟁의 양상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미 확인들을 한번 해보셨겠지만 드론이 정말 이 전장에서 많은 것들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셨을 텐데 이번에 또 보여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여기에서 지금 통신이 해야 될 일이 정말 많겠구나. 그리고 통신도 중요하긴 하지만 탐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 시스템이나 이런 친구들도 보면 굉장히 잘 가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시선이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주들을 꾸준히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최근에 이 방산, 드론 때문에만은 올라간 건 아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트레이딩을 딱 정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어찌됐건 변수로 이란 쪽 이슈 때문에 막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조정은 오겠지만 그렇게 깊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재료 끝났다 이게 아니라 여전히 앞에서 얘기했던 한국, 미국, 그다음에 스페이스X 살아있잖아요. 그럼 그때를 다시 매수익 기회로 잡아서 트레이딩 전략을 잘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통신 장비는 비단 지금 단기간에 있는 이슈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요. 조금 더 구조적으로, 조금 더 이슈적으로 챙겨볼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리스트업을 잘 해놔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서요. 이쪽 얘기해봐야겠습니다. 오늘 급반등 나올 때 결국에는 반도체의 힘을 우리는 지수와 연동시켜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대금이 어제 많이 실렸고 오늘도 반등하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로 좀 집중이 되는 걸까요? 오늘 시장에서 현재 구간 삼성전자의 16조 거래대금 나타나고 있네요. 반도체는 어제 살 걸 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근데 이제 또 사람의 심리가 저희들이 이제 사라 해도 이 한쪽 귀로 들어오시고 한쪽 귀로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항상 이럴 때마다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은데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정말 이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이슈가 이 업종이나 이 기업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 뭐 이란으로 인해서 그쪽에 너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정말 직접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손이 빨리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HBM은 강하다라는 걸 보여준 게 오늘 종목 중에서도 그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10% 이상을 다 올랐잖아요. 근데 상한가에 근접한 친구들에 보면 장비주가 굉장히 맞아요. 많습니다. 예. 네, 특히 이제 HBM 장비주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 다 있어요. 한미 반도체도 오늘 지금 몇 프로냐면 얼마예요? 21.6% 올라갔고요. 그러네요. 예. 뭐 테크윙, 이오 테크니스, 그다음에 이제 간만에 이제 한화 비전이랑 제우스까지도. 와.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비 쪽에 대한 훈풍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사실은 장비 쪽이 조금 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그제 같이 빠지면서 야, 이거 다시 올타임이 됐다라고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사기는 사실 조금 부담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뭘 해야 되냐면 최근 들어서는 후공정, 오늘은 후공정이 같지만 전공정들도 최근 들어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캐펙스 투자 올해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수혜가 훨씬 더 많이 올 수도 있으니까 양쪽 높낮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후공정이 그래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이 안에서 꾸준하게 순환매가 돌 수 있으니까 전공정 레벨이 주가 레벨이 조금 더 낮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쪽을 베팅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전공정, 후공정 둘 다 좀 올라갔잖아요. 예. 그럼 소재 부품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반도체 전반적으로 어찌됐건 순환매는 계속 돌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빠질 때는 야 그래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체크하셔야 될 게 4월 중순 넘어가면 사실은 빅테크들의 실적 시즌입니다. 그 전까지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고 있지 마시고 3월 말, 4월 초 정도까지 들고 계시다가 차익 실현 한번 하시고 예. 실적 발표 난 거 보고 다시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가 반도체에 있어서는 이제부터는 중요해졌기 때문에 맞아요. 이익으로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익 확인 구간에서는 잠시의 변동은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이 예쁜 기회인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저희 정리하겠습니다. 장 마감 1분 전입니다. 양대 시장 플러스권에서 오늘 큰 이변은 없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급등 후에 상승폭은 유지한 채 마무리될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488포인트 올라선 5,582선 마감 대기 중이고요. 코스닥에서는 1,114선으로 어느덧 5,500선 그리고 1,100선에서 문 닫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보시면 살짝 아쉬운 건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들어왔다가 다시 매도로 반락이 됐다라는 점이고요. 오늘 기관은 금융투자 중심의 매물을 많이 출회시켰습니다. 자, 더불어서 코스닥을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계속해서 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막판에는 조금 덜어내긴 했는데 그래도 매수의 우위는 지속이 되고 있고요. 5거래일 연속해서 매수입니다. 정리하고 오시죠. 아직 2026년 3월 초에 불과한데 정말 많은 경험치를 선사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이더니 이번에는 양 지수가 모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극심한 공포 심리로 어제장만 해도 몰아넣었던 우리 양시장이었는데요. 그래도 오늘장은 빠른 회복세를 보여준 점이 상당히 반갑게 느껴집니다. 역대 서킷 브레이커 발동 이후를 들여다보더라도 한 달 이후에는 증시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장 마감 데이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9.63% 강세로 5,584포인트 선에서 문을 닫는 모습이고요. 장중 한때 500포인트 넘게 올라서기도 했습니다만 전 거래일 대비 490포인트 선 오름세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4.6% 코스피 지수보다 훨씬 더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고요. 1121포인트 선까지 단숨에 회복세를 보여줬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로는 140포인트 넘게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코스닥 쪽에 조금 더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개인들이 1조
6천억 원가량 순매수세를 보여줬고요. 기관은 오늘장에서 1조 4천억 원가량을 팔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소폭 매도세로 일관하는 모습이었는데 전일장에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살짝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오늘장에 코스피 상승은 개인들이 주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 투자자별 매매 동향 이어서 살펴보죠. 자,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들 매수세로 일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기관은 8,200억 원가량, 외국인들은 8천억 원가량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개인들은 1조 6천억 원가량을 팔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장 리딩 섹터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달러당 원화 환율 1,468원대로 전 거래일 대비 8원가량 하락한 가운데에서 상승했던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리딩 섹터는 MLCC인데요. 반도체 장비주 관련해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이야기 전일 이 시간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 상당 부분이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그와 함께 살펴볼 만한 섹터가 MLCC였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 MLCC 증설과 가격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기뿐만이 아니라 아모텍에 대한 집중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주전자재료가 24% 급등으로 마무리했고요. 삼화전기 16%, 코칩 15%, 코스모신소재도 15% 넘는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장 삼성전기도 함께 보시죠. 다올투자증권에서 47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40만 1,500원 선에 마무리하는 모습, 오늘장 10% 넘는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아모텍 역시 저평가 매력에 AI 밸류가 새로 부과돼야 된다라는 증권가의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11,500원 선에 마감하는 모습 14.2% 급등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리딩 섹터는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다시금 코스닥에서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는 듯합니다. 현대차가 아틀라스 전시, 모베드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가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대차 관련한 로봇 밸류체인들, 특히 휴머노이드와 접점이 큰 종목들 위주로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 모비스에 부품 공급을 요청했다라는 소식도 로봇의 센티멘탈을 키워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 시세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10% 넘는 상승 탄력 가져가는 종목들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었고 현대 위아가 16% 급등세 보여주면서 가장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줬죠. 자, 로봇 관련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우리기술 상한가 안착이었고요. 휴림로봇 24% 급등, 여기 로봇 외에도 여러 가지 섹터에 함께 겹쳐져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여지고는 있는데 한국 PIM, 현대모백스 각각 22%, 21% 급등하는 모습,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종목들도 상승 탄력 강하게 시연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전체 머니맵 살펴보면서 섹터별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자, 어제장은 이런 머니맵이 있었나 하는 탄식이 제 인연을 통해서 제작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었는데요. 오늘장은 정반대의 흐름입니다. 어제는 단 하나의 섹터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없었는데 오늘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삼성전자 11% 급등이고요. SK하이닉스 10% 넘는 급등세, 그리고 소부장단의 종목들도 강한 반등 흐름 보여줬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10에서 20%대 강세 탄력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고요. 오늘 금융주와 증권주도 주목을 많이 받았죠. 다만 앞으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저희와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조선과 해운, 우주항공, 방산 오늘 전반적으로 7% 넘는 급등세 보여주면서 강한 회복력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헤어 앵커의 의상처럼 오늘 머니맵도 다 빨간색이네요. 계속해서 시장이 이렇게만 갈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오늘 반등이 나와줬다는 것의 의미는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 막판에 외국인의 선물 매도 투하량이 좀 더 많아지게 되면서 일부 고점 만들었었던 대표 종목분들이 상승분을 반납시키긴 했습니다. 다만 오히려 고개를 들었었던 쪽은 S51이라든지 뭐 해운 쪽, 석유 쪽이었거든요. 이게 살짝 불안하긴 한데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고민은 하게 합니다. 다만 지수 방향성은 플러스니까요. 내일이 또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속에서 대표님 뭘 봐야 할까? 이럴 때 정말 고민되거든요. 엇박 타고 싶지 않고 V자일지, 예, 아니면 뭐 W자일 수도 있는 거니까 기회에 대한 그런 기회 비용을 저희가 잘 보고 싶어요. 이 속에서 내일 섹터 뭐 챙겨와 주셨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의 섹터는 방산주. 사실 그간 방산주를 바라볼 때 실적 베이스로 갔다가 지금은 지수 풋 종목적인 성격이 껴져 있어서 맞아요. 해석이 좀 어려운데요? 어제 사실 그 시장에서 웃겼어요.
왜냐면 네. 그제는 방산주가 괜찮았습니다. 올랐고. 근데 어제 정규장 시작하기 전에는 올랐어요. 넥스트에서. 근데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빠졌죠. 낙폭을 빠졌어요. 예. 그리고 중간에서 막 싸우다가 결론은 하락 마감했거든요. 변동이 컸죠. 맞아요. 변동성이 이 말이 돼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방금 딱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자체가 별로 안 좋으니까 네. 풋으로 때려야 되는데 어찌됐건 방산이 그 전날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더 세게 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량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싸웠는데 결론에는 뒷심이 빠져서 쫙 하락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W는 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료 자체가 소멸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트럼프랑 뭐 이란이랑 어찌됐건 뭐 여러 가지 수싸움을 하고는 있을 텐데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이 하는 여러 가지 그 반응, 보복을 본다라고 하면 주변에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주변 애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야, 이거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도 피해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 관련된 방산, 무기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커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금 보충하는 게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중동에서도 특히 LIG 넥슨 같은 경우가 정말 수지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몇 개 나라에 조금 국한됐었는데 이게 중동 전반적으로 아마 퍼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중동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 이제 잠깐 나오기는 하지만 미사일이 있고요. 지상무기가 있잖아요. 근데 지상무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본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각자 자체 종목별로 보시더라도 실적 괜찮고요. 수장고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외부적인 변수 때문에 빠질 이유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모아가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여기 딱 보시면은 이제 우측에 오늘 하나 시스템 너무 잘 갔죠. 그러니까 레이더나 이쪽에 대한 것들이 지금 많이 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외적으로도 뭐 다른 기업들 정말 많아요. 근데 이 기업들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미국이 이란을 때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훨씬 더 국방비 증액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아마 트럼프가 드라이브를 조금 더 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막에서 나오지만 캐나다도 잠수함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오늘 상반기 때 결정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요거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국제 정세가 막 이렇게 될 때는 그 안에서도 불안하니까 조금 빨리 픽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볼 때 단기적인 모멘텀도 있지만 길게 보더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격 미사일이 이제 막 필요할 거예요. 그렇다면 방산주 계속 주목해보자. 섹터 내 탑픽으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방산주 워낙 많고 움직이는 종목 많은데 그 가운데 LIG 넥슨과 친한 풍산이네요. 그러니까 덜 오른 걸 조금 사실은 그래도 예.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덜 불안하실 거고요. 풍산 같은 경우에는 탄약 하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원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처음에는 방산 4사가 달렸지만 그 다음 타자가 풍산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탄을 앞에서 다 써버리니까 이거 비축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아마 이란 쪽에서도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드론이 이슈죠. 풍산은 드론도 하지만 드론에 적합한 탄약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드론 사업으로 인해서 이 풍산을 재평가하는 게 조금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저가 매력,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요거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풍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그럼 어디까지 볼까요? 우선 전고점이 17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고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7만 원 잡고요. 그 이후에 뭐 차익 실현 일부 하시고 장기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7만 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풍산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후의 전략이 더 중요할 것 같네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